안녕하세요. 직무능력 업그레이드 정연경입니다. 하루에 수십 가지 신문과 수백 가지 기사를 읽어도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줄의 기사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텐데요. 정보 마인드는 기획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획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고 또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할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획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그러면 이미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정보의 개념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의 체계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 정보 속에는 데이터와 팩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주로 보는 게 신문의 경제난을 보게 됩니다. 그 경제난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시황이라든지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한 데이터가 정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미를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럼 기획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맞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기획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가공하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 찾기의 3단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정보 수집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획서를 만들려면 이제 현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상사의 오더를 받은 상태에서 현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집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를 서칭하는 기법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활용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를 잘못 찾았을 때 정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원하는 기획의 방향에 맞게끔 정보를 세팅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정보가 필요한가?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것인가? 막연히 인터넷을 뒤지면 나온다라는 사고방식은 사실 기획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료 선정 기준입니다. 적절한 정보를 선별을 하긴 했지만 과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나 팩터가 내가 원하는 기획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료 분석을 위한 프레임, 즉 틀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제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수집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획을 맡은 김대리.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건지 기획을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기획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김대리. 일단 해외 시장 진출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기획안들을 샅샅이 뒤져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중국 시장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어봅니다. 그래서 그쪽 전공이시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중국 시장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두서없이 정보를 모으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방법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경험한 겁니다. 정보를 많이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무엇부터 처리를 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본 예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에 대한 목적성을 두지 않고 이곳저곳 전화 문의를 통해서 팩스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과연 내가 원하는 정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겪어보셔서 잘 기억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RM에 대한 경쟁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CRM 솔루션 경쟁 전략 수립이라는 목적성이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CRM 솔루션 업체 현황을 두 번째로 셀렉트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국내 진출 CRM 솔루션 업체의 제품에 대한 서비스 또는 기타 영역 보고서 등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 거냐? 예를 들자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전자신문을 들어가 본다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성이 없으면 불필요한 정보가 되고 또한 그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실제로 기획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못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화면을 통해서 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를 목적성 있게 수집하는 모습을 만나보실까요? 제일 먼저 김대리는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김대리는 타기업의 중국 진출 사례와 경제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았죠. 그런 다음 자료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대한 민간연구소의 보고서와 타기업의 조사 자료, 또 정부기관의 자료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을 위한 틀을 미리 생각했는데 중국 시장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와 무역진흥공사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대리, 이제야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한 것 같죠? 자, 이제는 정보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으면 이제 의미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는 단계, 즉 정보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수집한 정보와 지금 정보를 가공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차 수집된 정보를 우리는 생정보다 얘기를 합니다. 생정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와 팩터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공은 이 데이터 팩터를 2차 정보, 즉 살아있는 정보로 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가공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 팩터에 어떠한 의미를 실어줄 거냐라는 데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정보에 가공하는 장면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김대리.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데요. 이거 진짜 중요하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나름대로 중요한 정보라고 뽑아놓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과연 이 내용을 기획서에 다 담을 수 있을런지 김대리 정보들을 쌓아놓고 한숨만 내쉽니다. 화면에서 정보를 많이 수집해놨지만 가공을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을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화면이 바뀌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차 생정보, 즉 수집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기획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차 정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2차 생정보로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로 가공된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이 주는 시사점, 즉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나름대로 생정보가 있게끔, 살아있게끔 추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데이터와 팩터를 이제는 인텔리전스하게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KJ법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KJ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프로젝트 할 때 많이 활용해 보신 기법이 되겠는데, 일본의 가하기타 지로라는 박사가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을 KJ법이라고 합니다. 자, KJ법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집된 정보를 나열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열된 정보들 속에서 유사성 있는 정보끼리 카테고리화를 시킨다. 세 번째는 그룹핑된 정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 번째 작업에서는 이미 그룹화된, 카테고리화된 정보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획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거의 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정보가 어떤 거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KJ법을 활용해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를 가공해볼까요? 먼저 수집한 정보를 나열해야겠죠? 수집된 정보는 최근 3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의 사무실 임대료, 중국에 진출한 국내 동종업계 매출 규모, 그리고 현지 노동자 임금 상승률, 또 중국에 진출한 국내 동종업계 현지 지사 및 인력 현황, 전년 대비 대중무역 성장률, 중국 내 가전제품 판매 성장률 등입니다. 자, 이제 나열한 정보들을 유사성 있는 것들끼리 묶어줍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전년 대비 대중무역 성장률, 그리고 중국 내 가전제품 판매 성장률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묶고요. 중국의 사무실 임대료와 현지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을 하나의 정보군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업체에 관한 자료들로 중국에 진출한 동종업체 매출 규모와 현지 지사 및 인력 현황을 하나로 묶습니다.
몇 개의 정보군으로 분류한 다음에는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군, 즉 중국 시장의 현황에 대한 정보군에는 시장 규모라는 제목을 붙이고요. 두 번째 정보군에는 중국의 물가라고 제목을 붙이면 적당하겠죠? 세 번째 정보군, 즉 중국에 진출한 동종업체에 대한 내용에는 경쟁업체 현황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이제는 정보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1순위 시장 규모, 2순위 경쟁업체 현황, 3순위 현지 물가의 순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 가공이 모두 끝나는 거죠.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보와 데이터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와 팩트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정보는 데이터와 팩트를 섞어서 가공된 일련의 데이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읽었을 때 그 숫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정보, 생정보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트렌드와 붐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트렌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붐은 어떤 겁니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트렌드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붐 현상이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사점을 뽑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에서 찾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공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정보를 잘못 이해하면 그럴싸하고 상당히 데이터 중심의 정보를 넣다 보니까 실제로 기획하는 분이 나중에 무슨 내용인지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시킬 줄도 알아야 된다. 과감히 정보를 쓸데없는 정보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보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에 맞게끔 현상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저 기획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뜻이지 그 정보를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기획서에 정보가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하는 모습을 제대로 된 모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김대리가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나열합니다. 다음 유사성 있는 정보끼리 묶어서 각각의 정보군에 제목을 부여하고요. 정보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킵니다. 정보를 가공할 때는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나머지 정보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정보에 대해서 가공하는 법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현상을 들여다볼 거냐, 스와트 분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와트 그러면 SWOT 전략이다라고 해서 우리 직장에서 가끔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스와트 분석을 할 때 나와야 될 시사점, 즉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나와야 될 시사점은 어떤 거냐면 기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세팅하는 작업이 바로 스와트다라는 겁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다, 새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기획에서 꼭 스와트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기획의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스와트 분석이 적절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환경 요인을 기회와 위협으로 나누고 이들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강약점을 결합시켜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바로 스와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는 마케팅에서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를 삼는다든지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현상 분석, 즉 기획의 초기 단계에서 도입하는 게 바로 SWOT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잠깐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이란 정보를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내부 환경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요소와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기회와 강점이 만나는 SO, 위협과 강점이 만나는 ST, 기회와 약점이 만나는 WO, 위협과 약점이 만나는 WT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와트 분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회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대외적인 요소, 즉 중국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든가 또는 IT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기회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강점은 그러한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강점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강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O 전략,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점과 기회를 매트릭스를 짰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중국 시장에 개방되는 상황에 맞췄을 때 나올 수 있는 키 솔루션이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또 들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다 보니까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내에서의 기업을 운영할 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